네, 2장 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문제 2-39번에서 심폐지구력 세 번째 시간까지 왔어요. 에너지 대사와 운동인데 심폐지구력까지 왔네. 그쵸? 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지만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전혀 삼천포가 아니라는 거 쭉쭉쭉 얘기가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제 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고. 사실은 메타보 리플렉스가 심폐지구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 케모 리셉터 리플렉스를 이해하면 요거 이야기가 조금 쉽기 때문에 이미 6장에서 한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존칭을 자꾸 사용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조금 경어를 이렇게 자꾸 사용하려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 바로 리셉터라는 게 여기 이제 압력 수용기잖아요. 압력 수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수용하는 수용체, 압력 수용체 같은 얘기예요. 압력 수용체라고 해도 돼요. 압력 수용기에서 우리 체내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해요. 그렇죠? 압력의 변화라는 건 결국 수분 아니면 혈액이에요. 혈액의 흐름, 혈액의 양. 이제 그걸 혈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얘들이 이 혈압의 변화를 감지하면 그 감지된 정보를 중추에게 줘요. 그 중추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혈압을 조절하는 곳, 혈압을 조절하는 센터입니다. 관제센터. 얘들한테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의식적으로 하지는 않죠. 그렇죠? 반사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 중추라는 것이 되뇌는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되뇌는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혈압을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압력의 변화를 감지한 이 수용기의 정보를 이 수용기가 감지한 그 정보를 중추에게 줄 때는 대뇌는 아닌 다른 중추에게 줄 거란 얘기예요. 뇌 중에 다른 중추에게 주게 되면 걔들이 반사적으로 혈압을 조절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여러분 장기적인 혈압을 조절이 있어요. 장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성과 관련이 있어요. 항상성. 120에 80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요런 거. 요게 이제 상승하게 되면 다시 120에 80으로 정상적인 혈압의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조절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신장이라든지 그러니까 호르몬, 그 다음에 뭐 자율신경, 얘네들이 이제 연합작전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통합적인 반응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혈압을 미세하게 이제 조절을 하는 거고, 지금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면 혈압이 상승하는데 운동이 끝났어요. 그럼 혈압을 낮춰야 될 거 아니냐고, 그쵸? 그러면 혈압이 증가한 걸 얘네들이 감지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심장이 이렇게 있죠. 심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대동맥이 있죠. 대동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동맥이 있고, 여기서 이제 온목 쪽으로 가는 이제 동맥이 있어요. 이거 온목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이 상승했다라는 얘기는 혈장량, 그러니까 스트로크 볼륨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일회박출량이 많게 되고, 그러니까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많이 나가면서 세게 나가죠. 심장이 강하게 수축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 혈관이 이완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관에 전달되는 압력이 세지는데 그 압력을 얘네들이 뭘로 감지하냐면 많은 양이 세게 나오니까 혈관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스트레치 된다, 늘어난다, 신장된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늘어난 정도를 압력의 세기로 감지해요. 누가? 압력 수용기가 감지한다니까요. 여기 온목동맥 갈라지는 요 길목에 하나 있고 대동맥에 하나 있어요. 이 압력 수용기가 변화된 압력을 감지하는데 그 압력을 감지하는 방식이 뭐냐면 혈관이 늘어난 정도, 늘어난 거, 그걸 가지고 이제 감지를 한단 말이야. 아, 그러면 요거 압력이 커졌구나. 그럼 압력을 낮춰야 되겠네. 라고 증가한 압력 정보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중추에게 준다고 했는데 제가 되뇌에 준다고 하진 않았어요. 제가 되뇌를 그립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되뇌 그래. 되뇌 줘봐야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손에는 운동과 관련이 있고, 그럼 결국에는 뇌줄기예요. 척수의 줄기는 없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뇌줄기인데, 뇌줄기 중에서도 호흡, 심혈관계 요것과 관련해서는 숨내예요. 숨내 뒤에다 쓸까? 뒤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숨내. 미둘러 오블롱가타 연수 같은 얘기입니다. 숨내에게 그 정보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 혈관이 늘어난 정보를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정보를 일로 준다는 얘기는 이 신경이 각각 흥분했다는 얘기예요. 이 신경 뭔지 아시죠? 미주신경입니다. 제가 뭔지 아시죠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6장에서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쭙는 겁니다. 요거는 뭐였어요? 인두신경이죠. 인두신경. 뇌신경 9번, 요거 뇌신경 10번이에요. 요 미주신경과 인두신경이 흥분해야죠. 흥분했다는 얘기는 액션 포텐셜, 즉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활동 전이가 발생하려면 역치값 수준의 이 흥분이, 그러니까 이 늘어난 정도가 역치값 이상 돼야 활동 전이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드립니다. 다 이제 통합적으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그 정보를 받을 거 아니냐고, 순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혈압이 상승했으니까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겠죠. 혈압을 상승시킨다. 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이에요? 자율신경 중에. 전쟁 상태잖아요. 그건 교감신경이고. 그러면 혈압을 떨어뜨린다. 평화 상태로 가는 거니까 부교감신경이겠네. 그러면은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겠죠. 즉 흥분시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될 거고, 그러면은 심박수가 떨어지고 스트로크 볼륨도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그죠? 요걸 항진시킨다라는 얘기는 이제 흥분시킨다는 얘기는 플러스로 제가 씁니다. 동시에 교감신경은 좀 억제시켜야 되겠죠. 지금 교감신경이 흥분한 채로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요거는 좀 녹색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흥분시키면 안 되죠. 얘네는 억제해야죠. 그쵸? 그러면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감신경도 심장에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는 좀 억제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은 이완시켜야지 맞는 거죠. 혈관을 수축시키면 혈압이 더 상승할 테니까 혈관도 이렇게 혈관이 있을 거예요. 여기 제가 혈관을 그립니다. 여기다가 혈관을 그린 게 아니라 쓰는 게 낫겠다. 혈관을 이완시키겠죠. 어떻게? 얘네들을 억제하면서. 그러니까 요런 압력 수용기에 의해서 변화된 변화된 혈관의 신장 정도라고 말씀드리려다가, 어쨌든 그게 혈압의 변화니까, 혈압을 변화된 정보를, 혈압의 그 변화된 정보를 각각의 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숨내에 전달해 주면 숨내에서 교감, 부교감 신경을 억제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진시키기도 해서 심박수 떨어뜨리고 스트로크 볼륨 떨어뜨리면 혈압이 다시 원상복귀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바로 리셉터 리플렉스로 설명을 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케모 리셉터 리플렉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메타볼 리플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